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일단 신축 빌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현대식으로 지었고 창도 널찍하니 또 요새 또 신축 빌라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 완공이 나서 일단 분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에게 좀 먼저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시면은 뭐 다 구조가 다르긴 한데, 어떤 건 투룸이고, 어떤 건 원룸이고 이런데,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는 걸 와서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요새 많이 오르기도 했고, 토지랑 그리고 빌라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를 좀 측정함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었어요. 그래도 와서 보시면은 신축 빌라기 때문에 정말 현대식이거든요.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래서 임금보다 좀 비싸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요새 신축이 대세인 거 아실 거고, 요새 건축이 힘든 거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구하고 계신 분이라면 와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또 부동산 쪽에 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분양받으시면은 절대 후회 없을 거예요. 구축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요새 구축 받으면은 아무래도 신축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여러분 요새 아파트 시장의 대세가 뭐였습니까? 신축이죠. 빌라도 구축보다 신축이 낫지 않겠어요?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인근에 빌라가 평균 한 18평짜리가 여러분 한 3억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그래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 그래도 좀 가능하면 좀 저렴하게 해보려고 낮춰가지고 한 4억 정도에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4억이면 나중에 괜찮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고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셨어요? 좀 혹하신 분 계세요? 반성하십시오. 일단 첫 번째로 저를 쭉 봐오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캐릭터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물건을 팔아야 될 만큼 전혀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란 건 아실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고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건축하는 거 올리니까 댓글에 많이 달렸더라고요. 니 이거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먹으려 그러냐고. 그럴 마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신축 빌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여러분이 좀 나중에 판단할 때 좀 잘 고려를 해주세요.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분들 독립시킬 분들은 꼭 좀 봐주십시오. 예? 피해를 막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지금 다수에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반화는 시켜야 돼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 상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걸러 들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신축 빌라는 사지 마세요. 신축 빌라가 돈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분야 중에서 잘해서 돈이 안 되는 분야는 거의 없어요. 부동산이란 게 팔리고, 지어지고, 분양되어지고, 돌고 도는 이유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은 돈이 안 되면 건물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분야는 없어요. 제가 어떤 영상을 찍어도 일반화 시키면 반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일단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되신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면 되니까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고 아직 난 애매모호하다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전반부 영상을 보고 혹했던 분들은 반드시 들어주세요. 신축 빌라는 사지 마세요. 자, 제가 신축 빌라를 지금 거의 다 지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다 지었어요.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믿음이 가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신축 빌라를 다 지어가는 제가 말씀드리면, 믿음이 갈 거 아니에요. 신축 빌라는 분양받지 마세요. 왜 그렇느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축 빌라가 있어요, 여러분. 신축 빌라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지었죠? 돈 벌려고. 여러분, 뭐 다른 거 없어요. 돈 벌려고 지은 거예요. 이거를 자꾸 다른 거를 집어넣는 분들은 베개에다가 도덕책을 넣고 주무셔서 그런지 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러분도 월급 안 나오면 일하는 것처럼 건축업자들도 돈이 안 되면 안 지어요. 주택 공급이란 명목 좋죠. 하지만 주택 공급이 하고 싶다고 돈이 안 되는데 짓는 건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지었죠. 그리고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죠?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가예요.
분양받는 사람이 지금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고 빌라는 어리거나 신혼부부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어리숙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일반화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어리숙하다는 게 왜 나왔냐면 신축 효과를 매기기가 좋아요. 이해되세요? 저 같은 사람들은 신축이라고 막 우아해도 그렇게 안 봐요. 전 옛날에 신축 효과에 뭐 제 잘못이 100%인데 그런 거에 넘어가서 4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에요. 신축은 공짜가 아니에요. 신축은 가치를 따져봐야 되는데 내가 좋은 거지 가치가 높은 게 아니에요. 신축 효과를 매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근 빌라가 3억인데 내 거는 신축이니까 4억이다. 그래도 싸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신축 그 자체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4천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까 구축이 3억이어도 신축은 3억 4천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구축과 신축의 가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현지 부동산 사장님이 알면 몰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구축인데 3억인데 구조가 좋고 앞에 놀이터 플러스 여기 있어요. 신축인데 4억인데 구조 별로고 구석에 박혀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왜? 동네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신혼부부는 타지에서 왔고 어리고 들떠 있고 그러니까 좀 매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 분양업자가 되면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면은 분양팀이 있어요. 분양팀에는 중개사들까지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베이트가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빌라를 가치가 3억 6천인가 제가 봤을 때 3억 6천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4억에 분양을 하면서 분양팀에 한 채당 2천만 원 R을 주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4억에 팔아와요 이걸. 그 전단지 주면서 거기 별표랑 동그라미에서 리베이트 개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에 100짜리도 있고 좀 큰 건 500짜리도 있거든요. 그건 다른데 제가 예를 들어서 3억 6천짜리를 4억에 팔면 4천이 남는데 그 중에 2천을 리베이트로 주면은 나한테 얼마가 남죠? 2천이 남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가구수가 40개가 넘는다. 그럼 40개 곱하기 2천 하시면 8억이 더 마진이 남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다시 얘기해서 이 분양팀들은 밖에 나가서 3억 6천짜리를 4억에 어떻게 팔아올까요? 전세를 맞춰서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심각한 사례니까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건 이번 시간에 빼고 어떻게 하죠? 신축 효과. 신축 효과를 쓰는 거예요. 신축 효과에 따른 높은 전세가를 인용을 해서 이걸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매기는 건데 진짜 좋은 빌라도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2년에서 4년 뒤에 4억에 받은 빌라가 3억 6천으로 내려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원래 가치니까. 원래 가치는 뭐예요? 인근 시세 비교 및 사용 가치의 현실화.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좀 복잡하지만 거기 생태계가 그래요. 부동산 사장님들끼리 이게 거래를 돌리다 보면 빌라는 거래가 좀 늦게 돌거든요. 요즘이나 미친 거지 옛날엔 잘 안 돌았어요. 빌라 거래가 한 바퀴 두 바퀴 그러니까 2년 동안 한 바퀴 4년 동안 두 바퀴 돌면은 현실화가 이루어져요. 알고 보니까 저기 신축이긴 한데 좀 별로고 해서 4억은 오버한 것 같고 3억 6천 그러면 이래서 빌라를 신축을 분양받은 신혼부부가 2년 있다가 이사 나가는데 시세가 내려가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래도 월세 내고 산 거에 비하면 뭐 얼마 아낀 거다. 그래도 그 당시엔 이거밖에 없었다. 전국 다 내려가고 있다. 건설한 애들이 나쁜 애들이다. 그래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때 마이너스가 괜찮은 게 아니라 인근의 아파트를 보면 다 올랐거든요. 그럼 일단 약간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프로세스를 알고 신축 빌라라 하더라도 신축 그 자체에 얼마의 가치를 더 줘야 되는지 분석이 되는 분이라면 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전을 위해서 4년 이상이 된 빌라를 추천드려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비난하실 거 알아요. 왜? 빌라를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빌라를 많이 사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산으로 빌라가 들어오는데
빌라를 안 좋게 얘기하니까 저를 욕하고 싶으시겠지만 오늘 제 영상의 취지는 순진무구한 실험 부분들이 눈탱이 맞을까봐 찍는 거고요. 그 누구보다 멍청한 영상 찍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건축 하나를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걸 막고 싶어서. 아시겠어요? 신축 빌라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신축 빌라 좋은 거 있어요. 근데 신축 빌라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신축 빌라가 싼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제 투자 경력상 신축 빌라가 좋았던 경우는 세 가지. 딱 세 가지 왼 전 하나도 없었어요. 1. 신축 빌라 분양가가 원래 비쌌는데 내가 사고 계약하는 동안에 오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그냥 무슨 호재가 터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왔던, 뭐 무슨 개발한다는 얘기가 돌았던, 내가 계약하고 잔금 치는 그 사이에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싸게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2. 건설업자가 시공사랑 시행사가 진짜 급한 거예요. 털어내야 되는데 원래 털어낼 때 안 털어내고 전세로 돌려버리거든요. 전세로 돌려서 명의로 매겨버려요. 이게 범죄나 다름이 없는데 사실 나중에 보면은 어쨌건. 근데 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인근에 신축이 많아서 전세도 안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리베이트를 하고 전세를 매겨도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대량 폭탄이 떨어지는데 망하기 직전에 시공사랑 시행사가 껴져 있다. 그러면 싸게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싼 기간에 올라간, 이게 1번에 약간 포함이 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예요. 신축 빌라가 얘밖에 없어요. 신축이 얘밖에 없는데 갑자기 정비사업 얘기가 도는 거예요. 지금처럼 뉴타운 사업이. 지정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좀 복합적인 얘기인데 정비사업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진짜로 난 빌라를 지었고 이걸 이제 사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비사업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산 직후에 2년, 4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1번은 단기간에 급등한 경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싸게 산 경우고, 3번은 처음에 좀 비싸게 샀는데 2년이란 기간 동안 그게 다 녹아버리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 세 가지 케이스 외에는 신축 빌라가 그렇게 좋았던 경우가 전 없어요. 신축 빌라조차도 경매로 많이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보수적이었고,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한 빌라들도 진짜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6개월은 기본이고 1년 이상도 걸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황당할 정도예요. 지금 빌라 시장은 미쳐 날뛴다는 표현이 딱 맞고요. 그냥 팔려요. 서울은 그냥 팔립니다. 어떤 동네는 대기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막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설렐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 재산부터 지키시라고요. 특히 오늘 제 초반 영상에 설렘 분들은 순진한 분들이에요. 저 같은 유튜버가 여러분한테 돈 될 걸 왜 줘요? 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제 가치를 발현해서 여러분한테 실제로 이 도움을 드리고, 아, 제가 정말 가치 있는 애구나. 그래서 인정받고 그걸로 제 값어치를 올리고 싶은 사람이지, 이런 거는 잘못하면 그냥 끝이에요. 수명 끝나요, 여러분.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눈탱이 매기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러셨던 분들은 반성하시고, 신축 빌라에 대해서 이런 이론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내 재산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영상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